근데 최근요, 북한이 러시아와의 접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은 왜 러시아에 SOS를 쳤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김정은 집권 3년차가 가까워오는데 북한이 혈맹이라고 강조한 중국은 쉽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실패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제안하기 위해 미중 일러를 오가는 줄타기 외교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하면서 미국의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일본과는 납치 문제 제조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우리 정부와 중국이 밀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일본과 대담한 외교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사실상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행보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과연 북중 관계에 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룡해는 사실 올 봄에 이제 황병수한테 총정치국장 물려주고 조금 좀 위상이 약화되는가 했는데 역시 빨치산 출신으로서 김정은의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아마도 조직비서 수십 년 동안 공석이라고 여겨졌던 조직비서를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닌가. 특히 중국에도 이 특사로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업무까지 이제 맡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룡해가 사실상 2인자로 확실히 부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2인자로 확실히 부상한 것 같다. 최룡해 비서가 이번 러시아 특사로 가게 된 것은 최근 끝난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러시아 방문에 이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 부장이 최 비서의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러시아 방문 당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곁을 수행하면서 측근 가운데 1인자로 부상한 최룡해가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다리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지난 10월 1일 날 리수영 북한 외무상이 유엔 거쳐서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그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는데 그 외무장관 회담 이후에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북러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시사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밀라노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도 참석하셨죠. 아셈 정상회담이요.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하면서 러시아는 한반도와 이웃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 북러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반도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2014년 들어 나진 핫산 프로젝트와 알루미늄 마그네슘 매장지인 단천 지역에 러시아 자본을 들여왔고 북한 철도 현대화를 러시아 업체에 맡기는 등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밀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의 경제 교류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일 뿐 아니라 북한을 통해서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 개입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친러시아계를 지원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견제를 받은 러시아가 북한을 이용해 새로운 외교적 제스처를 취할지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나토의 군사적 압박,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강화라는 기사를 쓰면서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압박에 맞서서 독립국가 연합국가들과 합동훈련을 벌였다면서 이 반서방 군사협력의 핵심 대상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반서방 군사협력의 핵심 대상으로 러시아를 꼽은 북한. 고립된 북한의 상황을 러시아를 통해서
돌파하는 새로운 북한의 전략은 아닐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